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이버 폭력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혹시 저희 프로그램 애청하시나요? 좀 애청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혹시 저희 프로그램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10시 반부터 거의, 찍어주세요. 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아으 30분만 줄이시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라디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요. 네, 네. 제가 좀 짓궂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혹시나 02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YTN 네. 라디오 10시 반부터 11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는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성적표거든요. 네. 약간 제가 네, 도움을 알겠습니다. 받아보고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성적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의정활동에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 도의원, 의원님들 연결하면 네. 스스로의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도 한번 또 똑같이 드려볼게요. 네, 저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해서 예. 100점을 받고 싶은 오. 그런 희망이죠. 그러면 조금 아쉬우니까 한 98점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을 상당히 많이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네. 어떤 점들을 많이 보셨나요? 제가 경기도에 제 10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요. 예. 4년 동안 전후반기 전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를 막론하고 예. 제가 전체적인 경기교육의 현안을 살펴보게 되었죠. 약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뭐 대처라던가 대응에 집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분리를 한 말씀을 드려달라는 거죠. 만약에 분리를 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뭐 이전은 우리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좀 어떤 운동, 외적인 어떤 운동 이런 활동, 부분들도 원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반해서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격주 수업들이 어떤 변화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초기에는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수업에 관한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한 2년 이상 겪다 보니까 학교 현장도 발빠르게 어떤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방역 물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인력 부족에 의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취약계층의 학생 증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었죠. 그죠? 네, 그 중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가정 돌봄 부족이 최고의 어떤 학부모의 부담의 증가로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봄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게 너무 많이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예가 예. 도민권익 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네.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원격 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대면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원격 수업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응답률이 거의 67.7% 정도가 기초 학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를 문제가 제일 발생이 돼 있죠. 근데 주로 초등학교 뭐 학부모라든지 교사의 의견은 너무 이제 데이터가 높이 나왔어요. 뭐 83.3%는 학부모의 기초 학력 저하 부분에 대한 우려. 예, 예. 그다음에 교사들은 90.3%에 대한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나왔고 초등학생이죠. 예.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이 기초학력에 대한 저하 부분이 학부모는 90.9%, 교사는 93.3%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니,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을 좀 마련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학부모 부담 증가에 대한 어떤 의견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이 거의 94%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할까 해서 4가지를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초등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자. 돌봄 사업. 예. 네, 그리고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자. 수준별 학습. 네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원격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어떤 4가지 의제를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동안 상당히 여러 학교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쭉 돌아보셨을 때 만약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가장 잘했다 싶은 거 꼽아라,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걸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조례를 많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5건 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조례를 했냐면 경기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국 최초 유아교육진흥 조례인데요. 네. 이 유아교육 관해서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유아 손발하는 데 있어서의 모집 이런 부분 등 유아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합을 해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이라든지 유아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최근에 대표 발의를 하셨고, 네네. 그 예전에 하셨던 거 찾아보니까 사이버 폭력 막기 위한 조례안도 마련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네, 제가 이것도 최초로 했는 건데요. 작년 6월에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사이버 학급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또 학교 폭력 유형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른 조례입니다. 최초가 많으시네요. 네네. 특별히 이렇게 좀 최초를 찾아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최초를 찾아서인 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조례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런 조례도 전혀 없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만들게 됐죠. 이 사이버 폭력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학교 아이들이 지금 최근에 등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면일 때 특히나 줄었는데도 그랬죠. 막론하고 뭐 피학생의 조례라든지 가해 학생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대책이 없을까
아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학창 시절 하면은 폭력, 직접 가해지는 폭력만이 위주가 됐다면 지금은 사이버 폭력이 워낙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이에 따른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마련을 하셨던 거고. 네네. 또 하나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스쿨존 내 주차장법 개정안이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스쿨존 내로 불리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어떤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주정차를 못 하게끔. 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에 예.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스쿨존이라는 게. 네네. 근데 작년 7월에 우리가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 개정이 된 어떤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화물의 어떤 하역을 위한 네. 주차 어떤 구획을 제외한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주차장 개정법이. 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어요. 학교가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토로하게 됐어요. 예. 끊임없이 지역 민원으로 이게 다시 이제 영민원이 들어오게 됐죠. 학생들의 안전은 당연히 지켜져야겠지만 그에 따른 네네. 현실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차장, 주정차 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현행 어떤 법령대로라면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도심에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요. 어떤 시설 공사라는 것은 전문학적인 어떤 예산이 막 들어요. 네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예. 현행 주차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이런 어떤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영민원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자체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통학에 편리하게 예. 어떤 지자체장과 지역 내 공공기관, 종교시설 예. 이런 부분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학교 주차장 혹은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데 맞물려서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학교를 개방하게 한다고 해서 네네. 학교 전체를 24시간 개방할 게 아니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밤부터 아침 새벽까지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예. 그죠? 그다음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어떤 공공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예. 협력해서 공공기관을 개방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방금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탄력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인수위가 그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요일이라던가 시간대에 따라서 좀 최대 50km 정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이 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예.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함을 추구해야 돼요. 예. 팩트는 물론 스쿨존이라든지 속도를 우리가 30km로 이제 일정하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있죠. 최우선 해야 되지만 구간적인 어떤 법의 적용이 네. 현실적으로 최고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탄력적으로 한 뭐 30km로 50km를 한다든지 우리가 가다가 30km를 밟으려면 고속으로 밟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들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은 되지만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도 조금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구간별 어떤 적용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인터뷰 시간이 사실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끝으로 뭐 청취자분들이나 경기도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데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경기도민과 부천 시민을 위해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소식을 내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었습니다.